그러고 이와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개척은 당연히 나오고 폐시 매핑도 용어정이 있는 문제가 나왔고요. 도로 짚으면은 도심지 도로 짚으면 싱크홀 이것도 문제가 나왔죠. 함몰 현상. 그래서 이런 어떤 용어를 쭉 살펴보면 이런 용어와 관련된 어떤 용어적인 설명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었던 내용을 총 집합해서 이 문제를 쓰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죠. 자, 그래서 잠깐 이 판선을 지우고 계속 진도를 나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막장 탐사 시 유의사항. 이렇게 나중에는 또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종류를 쓰고 막장 탐사 시 유의사항을 쓰고 뭐 특징을 써라. 이렇게 나오면은 이런 유의사항을 적어야 되겠죠. 막장 부근은 굴착에 의한 이항 영역이 두껍고 역학적으로 불안정함에 염두를 두고 조사를 한다. 자, 그러면은 제가 터널 막장 종단면도 하나 하고 횡단면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이런 집안이 이렇게 있으면은 터널이 이렇게 터널이 이 방향으로 이렇게 굴진이 되면서 이것을 우리는 막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요 막장의 단면들을 이렇게 그려보면은 이런 단면이 되겠죠. 이런 단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단면이 형성이 되고 지표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막장 부분은 굴착에 의한 이항 영역이 두껍고 역학적으로 불안정함에 염두를 두고 조사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굴착을 하고 나면은 안반이 과거에는 이 집안 속에 이런 안반이 하나 있었다면은 안반 한 요소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엘리먼트. 그래서 이렇게 수직의 힘하고 P, 수평의 힘 Q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뭐 이쪽에서 이렇게 요 힘도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런 3층 응력 상태인데 이것들은 집안 속에서 어떤 인간이 굴착 행위를 하기 전에는 엄청나게 큰 압축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1차 응력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차 응력 상태다. 또는 1차 지압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1차 지압. 프라이머리 스트레스. P-R-I-M-A-R-Y-S-T-R-E-S-S. 1차 응력 상태. 프라이머리 스트레스. 또는 뭐 잠재된 응력이라 해서 잠재 응력 이런 말도 씁니다. 잠재 응력. 그리고 원래 땅속에 있는 응력이라 해서 원래 응력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가만히 있다고 해서 정압이라 정압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참고 문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단어들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우리가 시공행위를 하기 전에 땅속에 가만히 이 응력 상태를 1차 응력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비로소 인간이 어떤 터널 등을 하기 위해서 굴착 행위를 하면은 여기 공기를 이렇게 만나죠. 그래서 이걸 자유면이 형성이 되죠. 자유면. 자유면이 형성이 되면서 이 응력 상태는 변하기 시작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던 응력들이 원래 응력은 PO. 이때 1차 응력을 우리는 PO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PO. 물론 이제 이 밑으로 내려온 응력하고 옆에서 받친 이 응력을 척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척압 Q는 K에다가 지압 P를 곱해준 값인데 이때 K는 1보다 클 수도 있어요. 3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해석의 편의상 통상 K는 1이라고 본다면 Q와 P는 같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P라는 응력이 땅속에 잠재하고 있다. 그래서 해석 편의상 등방 응력 상태로 해석을 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상태를 우리는 PO 원래 응력이다. 1차 응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내려오던 응력들이 이렇게 굴착을 해버리니까 이 응력들이 갈 데가 없겠죠. 갈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우회할 것이다.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이 응력이 더 이상 작용하지 않는다 해서 이것을 면압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면압대. 학자 이름이 TROMPETER. 그래서 트럼피터 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면압도설은 뭐 트럼피터 설이 있고 해커설이 있고 뭐 또 몇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이 트럼피터 설이 유력합니다. 면압대를 만나면서 이 응력들은 주변으로 이렇게 흘러간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원래의 어떤 이 PO 응력 상태, 요 지점에서 원래의 PO 응력 상태, 굴착하기 전의 응력 상태가 만약에 이런 크기였다면은 이 굴착 주변에서 굴착을 하고 나면은 이 PO라는 응력들이 흘러가면서 요 원래 응력이 PO가 나면은 흘러가면서 커지더라. 이렇게 커진다. 이렇게 커진다. 이게 똑같고요. 이만큼 커지더라. 어느 만큼 이 크기가 2배만큼 커지더라. 그래서 이 PO만큼 커진다. 그래서 맨 앞대를 만나면서 응력이 흘러가고 굴착 주변의 응력은 2배만큼 커진다. 근데 이 주변의 안반의 강도가 적어 가지고 이 EPO가 안반의 강도보다 크면은 원래 이 안반을 해석을 할 때 등방 응력 상태이고 이 안반은 원래 안반은 치석 물질이지만 거동은 탄성 거동한다고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하는데 이렇게 이 PO라는 힘이 강도보다 크면은 이 굴착면 주변에는 이렇게 느슨한 영역이 계속해서 발전할 것이다. 안반의 강도가 적으면. 그리고 이 터널은 안쪽으로 이런 방향으로 안쪽으로 변이가 일어난다. 델타 R에는 변이가 일어난다. 이것을 내공 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느슨한 영역이 확장하는 것을 우리는 소속 영역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속 영역 또는 이완 영역. 치밀하게 압축력을 받고 있다가 안반이 이완된다 해서 이완 영역, 소속 영역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런 소속 영역대가 두껍다. 또는 이완 영역대가 두껍기 때문에 탄성 거동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자체가 소성체로 변했다는 이야기는 힘을 받지 못한다. 붕괴의 위험이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 이야기가 막장 부근은 굴착 이완 영역이 두껍고 역학적으로 불안정함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해야 된다. 단면을 보면 이렇고 종단면을 보면 어떻겠습니까? 이 응력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상부로 전파를 하게 되겠죠. 이렇게 이완되는 영역이 상부로 전파를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부로 전파를 하게 되겠죠. 상부로 계속 확장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지표면을 만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지표면을 만나면은 이러한 형태로 함몰이 되어버립니다. 이러한 형태로. 함몰이 되면서 집안은 이렇게 푹 꺼져 버리겠죠. 이것을 우리는 함몰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을 싱크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싱크홀 현상.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주 많은 내용들이 이렇게 내포가 되어 있죠. 이 터널 주변의 어떤 안반 응력들은 여러분들 앞으로 터널 관련 공부를 하시고 문제를 풀 때 상당히 중요한 이론들입니다. 싱크홀에 대한 원인이 되기도 하고 막장면 붕괴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이 막장면에서 이것뿐만 아니라 단층대가 이렇게 발달해 있다. 그럼 이 단층대는 이렇게 경계면에서 여기서 견디는 마찰력 F하고 이렇게 흘러내리는 힘 W하고 이 W의 힘이 마찰력 F보다 크면은 이 단층대는 밑으로 이렇게 붕괴가 되어버리겠죠. 이러한 현상들. 그 다음에 또 이 막장면이 약해가지고 이 막장면들이 이렇게 붕괴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붕괴 형태는 아주 다양해질 수 있다. 그렇게 되는 원인은 이런 굴착의 행위를 했을 때 이 1차 응력 상태가 변화하면서 어디로? 2차 응력 상태로 바뀌어 버립니다. 다행히 2차 응력 상태로 갔을 때 안반이 강해가지고 더 이상 이 응력들이 변하지 않고 수렴해주면 다행인데 계속해서 이렇게 소속 영역이 발전을 하면서 우회한 응력들이 커지다 보면은 이 내부로 변이도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 터널은 붕괴가 되어버리겠죠. 이 공간이 붕괴가 되면 여기는 안반들이 쏟아지기 때문에 결국 지표면에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함몰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어떤 이론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굴진 중에 이러한 현상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뭘 한다? 막장면 지질 조사를 한다. 그래서 안전하게 굴착을 한다. 그래서 이러한 안전하게 굴착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막장면 지질 조사다. 자, 그럼 지금 이야기한 이 막장면 지질 조사는 뭡니까? 터널 붕괴 방지 대책에 대한 조사 시험이 될 수도 있고 싱크홀 방지 대책에 대한 조사 시험이 될 수도 있고 안정적인 터널 굴진 방법에 대한 조사 시험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해가 됐다면 어떤 문제가 나면 이것은 고이론이거나 하고 여러분들 갖다 쓰시면 되는 거예요. 답안지에다가.
너무 틀에 박힌 정답이라고 생각되는 내용을 암기하려고 덤비지 말고 이렇게 터널 이론 전반적으로 좀 공부를 하시고 나면은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은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술사요. 기술사답게 공부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합격을 하셔야 돼요. 단순 암기식은 어떻습니까?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잘못하면 단순 암기식으로 하다 보면 엄청난 것을 많이 암기했는데도 계속 시험에 떨어지면서 기술사 시험 10년 정도 하는 수가 있어요. 기술사 시험요. 제대로 바짝 붙으면은 길게는 2년, 짧게는 1년 안에 끝을 내야 되고 더 짧게는 6개월 안에 끝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자, 6개월 안에 끝내는 방법은 뭐냐? 좋은 학원 아닙니다. 좋은 강사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는 거예요. 좋은 모범 답안, 좋은 교재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필요한 이론이다 싶으면 조금 시간이 초기 단계에서 걸리더라도 이론적으로 좀 파고 들어가 봤어야 돼요. 그러면은 나머지 내용들이 엄청 쉬워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공부하기 위해서는 필히 이 터널 굴착면 주변의 안반역학, 안반공학에 대해서 꼭 공부를 하시고 이러한 내용들을 보셔야만이 개념이 파악이 되고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요거 좀 어려운 이론이지만은 꼭 공부 좀 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막장 전방의 지질 이상대 파악 탐사 방법의 종류는 막장면 지질조사, 패스매핑 또는 막장면 관찰조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기술사에서 용어정의 설명 문제나 이런 걸로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패스매핑. 그 다음에 선진시추공, 프리보링, 수평으로 보링하는 겁니다. 수평 보링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물리탐사, 전기탐사, 지하 레이더 탐사, GPR, 탄성포 탐사, TSP 탐사 이렇게 있는데 주로 요 TSP 탐사를 터널에서 많이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보통 우리 막장을 한번 굴착할 때마다 여기 약 한 1.5m에서 2m 정도 굴착을 하는데 이 1.5m마다 이 탐사를 다 할 수는 없고요. 이 탐사 범위 영역이 이렇게 미치는 범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범위만큼 전체 탐사를 하고 범위가 끝나면 또 전체 탐사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TSP 탐사는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주 할 수는 없고요. 이 TSP 탐사가 미치는 영향 범위까지 전체적인 탐사를 하고 그 구간의 굴진이 끝나면은 그 구간에서 또 전방 탐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탐사를 해나가면서 안정적인 굴진을 하는 방법이 터널 탄성포 탐사, TSP 탐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TSP 탐사를 실제 현장에서 하는 사례가 들어있죠. 그래서 지질 이상대 파악 방법의 종류 요 적어주고 그 다음에 대제목 4번부터는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지금 벌써 이 정도 쓰면은 여러분 한 페이지 분량만큼 썼습니다. 나머지 내용을 가지고 2페이지 정도 요약을 해서 이제 2페이지 정도 요약해서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를 해 주시면 돼요. 그렇지만 이 시간은 어떻습니까? 조금 상세하게 여러분들하고 공부하기 위해서 조금 많은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막장면 지질조사 이렇게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막장면 지질조사 자체를 한 문제로 보고 좀 많은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이렇게 전방의 지질 이상대 파악 이렇게 나올 때는 요 막장면 지질조사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약 한 반 페이지 정도로 요약해서 정리하셔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요 자체가 문제가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많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할 생각입니다. 이 막장면 지질조사의 목적, 집안조사의 불확실성을 보완한다. 설계 시 가정한 안반 상태와 막장면 안반 상태의 동일 여부 확인한다. 자, 이렇게 도심지 지하철 터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지상에서 여기 예상 터널 굴진을 하고자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는데 도심지에서 이것을 어떻게 쓰면 조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상에서. 이런 방법으로 조사를 하겠죠. 조금 전에 탄성포 탐사라든가 전기 비장이나 이런 걸 나와가지고 이 하부 조사를 하고 만약에 보링 조사를 한다면 이렇게 보링기를 뚫어가지고 이 하부 지반 조사를 하면 되겠죠. 근데 이 보링 조사는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더구나 도심지에서는 교통 차량도 많이 다니고 하기 때문에 많은 양을 할 수가 없겠죠. 통상 보링 조사를 하면은 뭐 약 한 200m나 약 한 300m 간격으로 조사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실제 굴진은 어떻습니까?
한 막장이 1m 50씩 이렇게 발판해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발판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상황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물리 탐사를 해서 하부 지반을 알아냈다 하더라도 자, 보링 조사 두 번째 뭐 물리 탐사를 알아냈다 하더라도 정확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 매 막장마다 굴전을 할 때 이 페이스 매핑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조사를 했다 하더라도 하부 지반에서 어떤 전리의 상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 이런 전리가 이렇게 있다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전리가 있다. 이 방향으로 굴절할 때 어떻습니까? 이 전리들이 갖고 있는 이 암체들이 이렇게 미끄러질 수 있겠지만 만약 이 방향으로 굴전한다면 어떻습니까? 잘 미끄러지지 않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굴전하면 불안정하고 여기서 이렇게 굴전하면 안정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뭡니까? 전리 또는 이 불연성 면의 어떤 경사라든가 뭐 주향이라든가 이런 것들